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 한번 가볍게 보신 후 바로 이어서 한 번 더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랑은 인간이 평생 고민하고 경험하는 가장 복잡한 감정이다. 사랑만큼 인간의 삶을 뒤흔드는 것도 없다.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헤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19세기 두 독일 철학자가 이 사랑을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했다는 점이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종족의 잔인한 속임수라고 보았고, 니체는 사랑을 인간을 초월하게 만드는 창조적 힘이라고 했다. 같은 현상을 두고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시각들이 우리 일상에 어떤 지혜를 줄 수 있는지 탐구해보고자 한다. 먼저 쇼펜하우어는 사랑의 환상을 깨트린다. 그는 사랑에 대해 매우 냉정했다. 사랑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족 보존을 위한 자연의 계략이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특정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외모, 성격,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단순히 개인적 취향일까? 쇼펜하우어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더 건강한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상대를 본능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과 상반된 특징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다. 키가 작은 사람은 큰 사람에게,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게. 이것도 결국 균형 잡힌 유전자 조합을 만들려는 무의식적 욕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관점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첫째, 사랑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경계할 수 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사랑만 있으면 다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상대방도 나처럼 불완전한 인간이고 관계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자신의 선택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왜 이 사람에게 끌리는가? 하고 차분히 생각해 보는 것이다. 혹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가 가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맞는 것인지 구분해 볼 수 있다. 셋째, 연애에서 감정적 의존을 줄일 수 있다. 사랑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그 관계가 흔들릴 때 내 자아도 함께 무너진다. 하지만 사랑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관점을 유지하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반면 니체는 쇼펜하우어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다. 니체는 사랑을 창조의 힘으로 바꿔준다. 사랑은 힘이다. 사랑은 우리를 자기 한계 너머로 밀어붙이는 창조적 불꽃이다. 사랑할 때를 생각해보자. 평소보다 더 용기가 생기지 않는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도 시도해보고 싶어진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평소 하지 않던 일도 기꺼이 한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가 사랑을 통해 발현되는 모습이다. 니체에게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다. 사랑을 통해 각자가 더 강해지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관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첫째, 사랑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라.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생기는 에너지를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을 원동력으로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둘째, 사랑을 창조의 동력으로 만들라. 예술가들이 사랑을 통해 명작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 편지를 쓰고 요리를 배우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이 모든 것이 창조 행위다. 셋째, 서로를 높이는 관계를 추구하라. 니체적 사랑은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관계다. 당신 덕분에 내가 더 나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말이다. 상대방의 성장을 응원하고 내 성장도 상대방과 나누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쇼펜하우어처럼 냉정해야 할까? 아니면 니체처럼 열정적이어야 할까? 물론 두 관점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시각은 우리에게 현실 감각을 준다. 사랑에 빠졌을 때 놓치기 쉬운 현실적 문제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경제적 안정, 가치관의 차이,
미래 계획,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점검해 볼 수 있다. 니체의 시각은 우리에게 성장 동력을 준다. 사랑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와 함께 꿈을 키워나가려는 열정을 잃지 않게 해준다. 실제로 건강한 연애를 하는 커플들을 보면 이 두 요소가 모두 존재한다. 서로에 대해 환상을 갖지 않으면서도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을 기억하라. 관계 초기에는 니체적 열정을 활용하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쇼펜하우어적 냉정함을 발휘하는 것이다. 데이트할 때는 마음껏 즐기고 창의적인 시간을 보내면서도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현실적 조건들을 차분히 검토해보는 것이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왜 이런 갈등이 생겼을까? 그를 쇼펜하우어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갈등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니체적으로 고민해보는 것이다. 결국 사랑은 우리 삶에서 가장 복합적인 경험 중 하나다.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양면성을 인정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점을 활용하는 지혜다.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환상을 걷어내고 니체의 마음으로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적 사랑의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사랑은 답이 정해진 수학 문제가 아니다. 매 순간 선택하고 창조해 나가야 하는 예술 작품에 가깝다. 각자만의 사랑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두 철학자의 관점이 당신의 사랑에 대한 성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은 환상도 창조도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